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수업 나만의 7가지 노하우에 대해 발표할 선문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김지수입니다. 저는 2019년 3월에 입학한 1과학번입니다. 저는 1학년 때 스승의 날과 행사와 신입생 MT 등 동기들과 즐거운 대학생활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입학한 지 1년밖에 안 된 채 저를 비롯한 모두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코로나19입니다. 저는 코로나로 인해 2020년 3월부터 비대면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수님과 학생 모두가 처음으로 줌을 통한 비대면 수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시간 강의 카테고리도 새로 생겨났으며 조별과제 역시 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이 대면만큼의 효과를 이루진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 간 학습 격차 인식을 보면 매우 커졌다가 79%를 향하고 있으며 국가 수준 학업 성취 비율 역시 기초학력 미달 수준이 전년도에 비해 많으면 2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학력 이상 수준도 모든 부분에서 떨어진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저만의 온라인에 맞춰진 학습 전략을 구축하지 않으면 성적도 하락하고 전공에 대해서 제대로 배울 수 없을 것 같아 온라인에 맞춰진 학습 전략을 구축해 보았습니다. 나만의 7가지 노하우. 출석은 수업의 기본이다. 저는 매일 밤 자기 전에 알람을 맞춰두고 잡니다. 행여나 내일 아침 일어나지 못할까 하는 불안감을 알람으로 조금은 안심한 채 잠이 듭니다. 그리고 온라인 상황을 고려해 미리 수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나 노트북 등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10분 전에 수업에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 출결이 아니라 지각도 금물입니다. 또한 출석은 학습평가 방법에도 적용됩니다. 출석은 보통 10%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10%가 사소한 점수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 사소한 것부터 기본적으로 지켜줘야 되는 게 출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강은 수업의 연장이다. 21년도 2학기 현재 제 시간표입니다. 수업을 듣는 비중과 공강의 비중이 비슷하게 이루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하면 공강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루 종일 공강인 날이면 카페나 도서관에 가서 새롭게 집중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수업 복습, 녹화 강의 듣기, 과제를 하면서 공강 시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수업 복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신 내용을 나만의 스타일로 정리하면서 한 번 더 머릿속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복습이라 해서 한두 시간 하는 것이 아니고 나만의 스타일로 정리하면서 수업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은 10분이나 20분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반장은 수업의 중심이다. 수업 반장의 역할은 수업에서 교수님과 학생들 사이에서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간에서 소통하고 의견을 통합하는 주체입니다. 수업 반장의 이점으로는 수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수업 반장을 하게 된다면 교수님께서 질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진도를 확인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수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리더십이 생깁니다. 아까 말했듯이 수업 반장은 교수님과 학생 사이에서 의견을 통합하는 주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을 많이 이끌어 가야 하며 공지사항을 내리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리더십도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교수님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이 시작하면서 교수님과 원활한 소통을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반장을 함으로써 수업 내용이지만 교수님과 다양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교수님과 친해질 수 있는 또 다른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가산점 때문에 수업 반장을 하지 않지만 이 부분도 놓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기는 수업의 동기이다. 첫 번째 동기는 같은 시기 같은 곳에서 교육이나 강습을 받은 사람이며 두 번째 동기는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내적인 직접 요인의 총칭을 말합니다. 저는 저희 동기들과 동기를 이끌어내기 위해 현재 줌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9년도에는 대면으로 도서관을 다녔던 동기들이지만 21년 현재는 변화한 환경에 맞춰서 줌으로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간을 정해서 같이 서로가 서로의 감시자가 되어 공부를 하며 같이 듣는 수업이 있다면 모르는 내용이나 놓쳤던 부분을 서로 알려주면서 서로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녹강은 수업의 실강이다. 녹강은 녹화 강의고 실강은 실시간 강의지만 저는 녹화 강의도 실시간 강의처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녹화 강의는 비대면으로도 교수님과 만남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들으면 출석이 인정됩니다.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시간만 채우면 된다는 생각과 나중에 제대로 들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실시간 강의처럼 주어진 시간표에 맞춰서 듣는 것이 녹화 강의를 가장 효과적으로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녹화 강의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2번이고 3번이고 자신이 놓쳤던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강은 수업의 일부이다. 보강은 결강이나 휴강 따위로 빠진 강의를 보충하는 수업입니다. 이번 연도 9월과 10월 달력입니다. 추석 및 대체 공휴일이 많아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보강하는 날도 많아졌다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학생들 입장에서 보강이라 하면은 거부감이 먼저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보강 역시 학생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보강이지만 뭔가 더 귀찮아 보이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너무 거부감이 들지만 이것도 엄연한 수업의 일종이기 때문에 마음가짐을 새로 먹는다면 보강 역시 열심히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과제는 수업의 확인이다. 과제는 교수님께서 수업 이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내주십니다. 때문에 그 수업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게 됐다면 과제를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입니다. 또한 체계적으로 과제를 정리해서 하나씩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과제는 기간 안에 제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교수님께서 내주신 과제 제출 기간과 실제 내가 제출할 날을 전날이나 전전날로 정한다면 지각 제출을 하거나 과제를 못 내는 일은 방지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그날 배운 내용으로 과제를 적용하면 수업 내용이 더 오래 기억에 남을 것이며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두고 하나씩 체크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저만의 7가지 노하우를 가지고 정량적 성과와 정성적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정량적 성과입니다. 저는 비대면 시기에도 우수 성적 장학금을 수여받았으며 대면이었던 19년도와 비교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평균 4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꾸준히 학과 내에서 상위 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량적 성과보다 더 중요한 정성적 성과를 보자면 저는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면서 동기나 교수님, 학교 선후배들을 1년 동안 만나지 못해 대인관계에 있어서 매우 큰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줌을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학생들과 조별과제 및 스터디를 하면서 대인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무기력하고 자신감도 떨어진 상태로 반복적인 생활을 1년 넘게 지속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도 스스로 다양한 활동을 찾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감 역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라진 수업 환경에 적응하기 쉽지 않았고 수업 집중도 역시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나만의 학습 전략을 세워 환경 변화에 맞춰진 높은 학습 변화에 맞춰 높은 학업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당장 높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과정이 중요한 만큼 결과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나만의 학습 전략을 세워 여러분 모두 높은 학업 성과를 이뤄내길 바라겠습니다. 찰스 다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남는 종은 가장 강한 종도, 똑똑한 종도 아닌 변화에 적응하는 종이다. 현재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변화한 환경에 맞춰진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학습 전략을 새로 구축한다면 더욱 학업 성과가 높게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